일단 부동산 다들 알죠. 안정적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일단 큰 돈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뭐 제가 이 모임을 한 5년 가까이 운영을 했으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물건에 관심 가진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긴 시간이 필요하죠. 긴 시간.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10년 뒤에 부동산 상승장이 아닐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막 조합이 형성돼도 7, 8년이 걸리거든요. 뭐 오세훈이 조금 이렇게 단축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5년 이상 걸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몇천 또는 몇 억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항상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물건이나 재건축 물건은 아예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부산 하나 가지고 있구나. 부산 간만동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뭐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그거는 뭐 없는 돈 치고 그것도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정도 한 4천 정도면 내 인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 없는 셈 치면 괜찮은데 만약에 서울에 한 2억 3억을 뭐 재개발 물건에 넣어놨다.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렇게 고금리가 될 줄 알았고 전쟁이 날 줄 알았나요?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지금 저도 대출금리가 3%대 빌렸던 게 지금 7%거든요. 그렇게 벌써 2년째예요. 근데 이게 3%가 다시 되려면 저는 최소한 4, 5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4, 5년 동안 못 버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우리의 재테크를 하는 수단의 선택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겠어요?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어요? 이 사진 속에서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저는 주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수는 뭐 기술이고 매도가 예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아파트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황금성이 좋잖아요. 바로 팔리고 또 찾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큰 수익을 내긴 어렵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 대신에 하지만 10년을 봤을 때 상승장은 1년에 불과하죠. 1, 2년. 그것도 우리는 막차 타기 마련이고 근데 생각보다 시골에 있는 토지 또는 이런 시골에 있는 건물 부동산의 경매로 나오는 건물들은 항상 존재하니까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항상 반값으로 항상 반값 이하로 존재하는 물건들이 있고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뭐 그 전체 시세 대비해서 한 20%는 남길 수 있는 항상 구조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에 매수를 해서 완전히 뭐 허름한 건물이죠. 한 25년 정도 지어진 지 25년 정도 된 근데 그거를 한 6억 정도에 팔았거든요.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했냐면 부동산 당연히 말했죠. 부동산에 거의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막 되게 가격도 후려칠 뿐더러 여기 거래가 없다 시골이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 대형 현수막 이거 붙이는데 한 35만 원밖에 안 해요. 다 붙여주는 것까지 제작과 붙여주는 것까지 뭐 35만 원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거래를 했으면 0.9%만 매매니까 0.9%만 잡아도 만약에 시세 차익이 4억이면은 엄청 크잖아요. 몇 천이잖아요. 근데 몇 천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35만 원 정도 해서 또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부동산에서도 이거를 보고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도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 동네에 진짜 뭐 건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어떤 동네 건달이 저한테 연락 와서 자기를 형이라고 하래요. 그럼 자기가 이걸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통하고 연락 온 사람들 한 3분 정도 만나서 얘기해보고서 이제 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토지와 많은 땅들을 다 이걸로 현수막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도 그 동네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걸 파악하기에 당연히 갔었고 뭐 여러 군데 카페 같은 데도 남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많이 연락 오는 건 현수막이었고요. 현재도 제가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거의 한 100통 받은 것 같아요. 전화 100통. 근데 가격 흥정이 안 돼서 아직 매도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통 현수막 생활 잘 못 하시거든요. 특히나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산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산이 만약에 도로에 접해 있는 산이라면 도로 통행량이 어느 정도 있는 산이라면 산에 현수막 한 2개 정도만 걸어놔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도 임야 투자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뭐 결정이 안 돼서 뭐 강의 안으로는 못 쓰고는 있지만 계산은 한번 해봤어요. 현재 협의 중이어서 골프장에서 매입을 할 의사를 밝혀서 그래서 시세 차익이 만약에 이게 형성이 되면은 뭐 한 20억 이상은 시세 차익이 나는 거의 한 9배 정도 가격으로 쳐주겠다고 해서 근데 이게 만약 확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콘텐츠를 올릴 거고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산 투자, 임야 투자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재개발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신에 뭐
충족해야 될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뒷부분에 2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꼭 예상해서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임야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재개발 또는 최근에는 뭐 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발 사업에 편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거의 한 8년 만에 지금 빚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물건.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살고 있는 집. 이것도 경매로 산 거예요. 경매로. 되게 저렴하게 샀고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가끔 올리는데